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수십 년간 알고 있었던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가 완전히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이 흔들리는 수준을 넘어서 중동의 권력 지도가 뿌리부터 재편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어제와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서 단행한 전격적인 합동작전, 장대한 분노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하면서 반미 진영의 정점에 서 있었던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조금 전에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요구로 인해서 중동은 지금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란은 즉각 카타르와 두바이를 타격하면서 전면적인 보복에 나섰고요. 세계는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 아니면 새로운 중동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산고일지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하메네이 사후에 급격히 재편되는 중동 정세의 이면을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던진 이 승부수가 노리는 실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북중러의 움직임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중립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네바 핵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된 것이 사실 도화선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란이 핵 무장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예방적 타격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군사시설 파괴를 넘어선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자의 포효 작전과 연계해서 하메네이의 집무실과 거처를 핀포인트 타격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부수는 것이 아니고 체제의 머리를 제거해서 이란 내부의 자발적인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사태는 2월 28일 현지 시각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대규모 선제 타격 이후에 현재까지도 추가 공습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오늘 3월 1일자 로이터와 AP통신을 통해서 타전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공식적으로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보도입니다. 37년간 중동의 한 축을 담당했었던 절대 권력의 공백.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은 가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의 성격을 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혹합니다. 이란 적십자사 측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01명, 부상자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 당국을 인용해서 남부 미나브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피격돼서 최소 108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측은 현재 민간인 피해 보고를 인지하고 정밀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밀한 제거냐 무차별적 학살이냐, 이 민감한 쟁점이 향후 국제 여론의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의 미군 기지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공항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보복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자살골입니다. 특히 카타르와 두바이를 겨냥한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런 격이죠. 첫 번째,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유일한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카타르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외교적인 퇴로를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인 두바이를 타격한 것인데,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우군이었었던 중국과 유럽까지 적으로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의 지갑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반미라는 명분마저 잃은 채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한 아주 외로운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망을 목줄을 쥐고 전 세계를 인질로 삼겠다는 그런 속셈인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군사 개입을 부르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 원유의 큰 손인 중국조차도 자신들의 에너지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물류 거점이 위협받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주권 침해라면서 분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직접 개입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에너지 안보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절제를 촉구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미제 침략자들의 만행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하메네이의 죽음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미 도발을 앞당기는 방어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특히 가장 위험한 결론은 북한에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을 목격한 북한은 이제 핵만이 유일한 생존권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죠. 중동에서 터진 이 화약고의 불씨가 언제든지 한반도의 7차 핵실험으로 전이될 수 있는 그야말로 연쇄 폭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머리 위에 안보 지형까지 송두리째 두근두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인 그런 셈입니다. 자, 이번 공격에서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명확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타격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핵을 든 테러리스트와 마주했을 것이라면서 예방적 타격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메네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폭군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공격은 이란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도덕적 결단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즉, 안보와 도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화려한 명분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 소리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 30%대 지지율로 고전하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 전쟁은 국면 전환을 위한 거대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학이라는 것이죠. 경제적 실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전 개시와 동시에 미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요. 유가 상승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생존의 문제니 이 전쟁이 누군가한테는 지지율을 올리고 금고를 채우는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수치가 증명하고 있죠.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이 공식화되기 직전인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방산주들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최대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요, 장중 사상 최고치 수준인 662달러를 돌파했고요. RTX 역시 2%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중동의 비극이 심화될수록 누군가의 금고는 더 빠르게 채워진다는 사실 말이죠. 이란의 미사일이 날라오고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가동될 때마다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수십억 달러씩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전쟁의 이면에서 차가운 계산기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란 제재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요, 역설적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은 더 큰 수익을 내고 유럽 등에 대한 에너지 영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제한적 전면전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체제가 교체가 된다면 최악은 피하겠지만 혁명수비대 잔당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전면 테러전에 돌입을 한다면 그것이 곧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은 이란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중재 역량으로 넘어갔습니다. 피해 보복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진 증오의 고리가 여기서 끊어질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 감사합니다.